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김진성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일요일 저녁이고 방송은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년이 2주 지났는데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이게 22년 연말이고, 이게 23년 연말이고, 이게 24년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지금 코스피 200, 코스피 200 퓨처스, S&P, 나스닥 100 퓨처스. 나스닥하고 나스닥 100은, 나스닥은 전체고, 나스닥 100은 100개 종목만 해서 퓨처스만 좀 다른 거고, 우리 코스피 200하고 코스피 200 퓨처스는 그냥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인데 제가 22년 연말, 23년 연말하고 오늘자를 적어 보니까 그 23년 1년 동안 풀 이어 1년 동안 다 합쳐서 코스피가 18.7% 올랐거든요. 18.7, 22.3, 23.8 뭐 이런 식으로 올랐고, S&P가 24.2, 나스닥이 43.4, 나스닥 퓨처스가 54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죠, 사실은. 그랬는데 올해 이어 투 데이트로 보니까 우리는 또 4.9, 5.0, 뭐 6.3% 이렇게 빠지고, 사실 S&P는 0.3 올랐고요. 나스닥은 0.3 내렸고, 퓨처스는 0.2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S&P하고 우리 코스피 200하고 차이도 5.3%나 되고, 나스닥하고 차이는 4.7%고, 그 다음에 선물과 선물의 차이는 벌써 6.1%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좀 브룸버그에서 찾아봤더니 유로스탁이 마이너스 0.9고요. 뭐 일본이 뭐 완전 1등입니다. 플러스 6.3이고, 그리고 중국이 마이너스 4.3, 그 다음에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지는 타이완, 그리고 요즘 뭐 시끄럽게 돼 있는 타이완도 마이너스 2.3%인데 우리가 뭐 5%대니까 뭐 선물은 6%되고, 그래서 블룸버그 인덱스가 한 70개 조금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세계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하나씩 한번 좀 보면은요. S&P인데요. 지금 금년을 보면은 이게 작년 말이 여기고요. 금년에 좀 낮게 시작해서 쭉 내려왔다가, 그리고 쭉 올랐다가 여기서 뚝 떨어진 게 요게 CPI 발표 났을 때죠.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그리고 다시 PPI 나면서 다시 올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 여기 있었는데 지금 내려갔다가 뭐 올라와서 지금 약간 위에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비슷한데, 나스닥도 보면 연말에 여기 있었고 확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지금 약간 아래쪽에 있고 뭐 이 정도고요. 그런데 보면은 코스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코스피인데요. 이게 여기가 연말이고 처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주르륵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코스피가 아까 그 엑셀 시트에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차이가 엄청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근데 삼성전자 보면 뭐 7만 뭐 거의 8만 원까지 거의 근처에까지 갔다가 끝날 때 7만 8천 원대에서 끝났는데 이게 7만 3천 1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뭐 최소한 500원 5천 원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7%, 8% 빠졌으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 외에도 한국 주식이 지금 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우선 천천히 드리고, 우선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이 뭐 세계에서 하락률로 2주지만 이제 거의 꼴찌에 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관련돼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이어 투 데이트입니다. 금년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 올랐고 애플이 3% 빠졌고, 사실 미국이 요번에 좀 많이 뭐 왔다 갔다 한 건 애플이 좀 나빴기 때문인데, 실제로 애플이 많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3%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채워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10% 오른 거,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많이 빠졌지만, 테슬라 여기죠. 테슬라가 12%가 빠졌지만 엔비디아가 올라줘서 거의 뭐 똔똔으로 됐고, 아마존, 구글, 뭐 메타는 괜찮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만 좋았지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는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그런대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문제입니다. 외환시장 얘기도 좀 업데이트 드리면은요. 외환시장은 사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 금년이 이제 여기 요 정도에서 시작인데요. 금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달러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이게 사실 달러 오른 거하고 주식시장이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좀 약세였던 거하고는 좀 연관은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이 회복한 다음에도 달러가 다시 내려가지는 않고 이 부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가 금년에 과연 그렇게 많이 약세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나스닥이 많이 위로 올라갔을 때 달러가 그러면 나스닥이 오르니까 리스크 온 분위기가 돼서 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건지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가 비교적 금년에 강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움직인 게 옌인데요. 옌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는 좀 다른 게 연초에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사실은 연초에 지진 났을 때부터 여파가 쭉 미치면서 연초에 많이 오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좀 헷갈리시니까, 옌이 이어 투 데이트로 얼마나 이제 약해졌나 보려면 지금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플러스가 낸 거는 더 강해졌다는 뜻이고, 각 커런시별로 마이너스가 되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보면은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파운드는 0.15% 강세가 됐고, 유로는 0.8% 약세가 됐고, 캐나디안 달러는 이런 식으로 약세가 됐다는 거거든요. 쭉이요. 그래서 옌을 보면 옌이 2.69%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런시 중에 옌이 제일 이 정도 2.7%면 사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옌이 이만큼 많이 약세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달러를 보면은요. 원달러는 거의 달러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이제 움직였는데, 원달러도 보면은 연초에 시작해서 많이 오른 다음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 못하고 있고요. 1310원 레벨에 가면 쉽게 쭉쭉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그렇게 쉽게 못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포지션 갖고 있는 그 옌원은 한번 보시죠. 연초에 한 920 레벨에 있던 게 한 930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옌이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906 정도에는 있고 900원에서는 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길게 보시면 하루짜리로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은 저희가 그때 많이 얘기했던 레벨이 이 8.5를 갔을 때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옌원을 좀 사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드렸고, 그리고 요 근처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저도 여기서 좀 샀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는 요쯤 왔을 때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불타기라고 그러나? 먹고 있는 거 포지션을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여기서 하나 더 했는데요. 그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뭐냐면, 제가 이베스트 증권 거기서 이제 한 개씩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선 외환부터 보면은 저번에 했던 옌 거래하는 거는 종목 코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제일 위에 적은 건데 이게 JY라는 거고, 찾아보면 JYH24 이렇게 써 있습니다. JY가 이제 종목 코드고, H24는 2024년 H가 3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HMUZ 36912거든요. 그래서 H가 3월 물이니까 옌 3월 물이라는 뜻인데, 요거 보실 때 제일 제가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소 기준통화 이런 거 접근하면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게 요겁니다. 이 호가 단위와 최소 가격 변동폭 요것만 사실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유심히
보면 되는데, 이제 호가 단위가 이제 쭉 적혀 있고, 이거는 뭐 이게 가격이 대강 이제 6,800 정도에 돼 있거든요. 6,800인데 호가 단위가 6,800, 6,800.05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0.5라는 뜻이고, 이거 중요한 게 최소 가격 변동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두 개를 이제 잘 보시면은 승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승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뜻이냐면, 그 가격에서 가격의 6,800이라는 가격의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자리, 그러니까 1이라는 가격이 움직이면 그게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가 나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12.5. 그런데 지금 기준되는 통화가 달러니까 요거 1이 움직이면 12.5달러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원금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 이 승수에다가 그냥 가격을 곱하면 그게 바로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12.5 곱하기 6,800을 하면 85,000좀 나오잖아요. 이 85,000불이 이 컨트랙트를 하나 하면은 그 사는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서 항상 승수라는 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승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승수라고 보통 외국 그 CM이나 뭐 CBOT 이런 데는 아예 승수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그 이베스트 것도 봐도 승수라고 안 적혀 있고 그냥 이렇게 호가 단위 최소 가격 변동액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가격 변동액을 호가 단위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승수고, 승수가 알게 되면 승수에다가 그냥 가격을 곱하면 그게 원금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거래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JY 이런 거를 거래하면 달러 원금으로 한 계약당 약 85,000불 정도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85,000불이 좀 크니까 좀 작은 게 없나 봤더니 이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민이 옌이 있는데, 이게 좀 하기 좀 어려운 게 이게 리퀴디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기 어려워서 옌을 거래하려면 아무래도 JY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달러 옌 거래하면은 최소한 한 계약당 한 85,000불 정도 되는 계약으로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옌 거래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유로도 한번 해보려면 어떨까 하고 봤더니, 유로도 이제 유로 FX가 있고 이 마이크로 유로 달러라는 게 있는데, 뭐 이름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호가 단위거든요. 호가 단위를 봤더니 호가 단위하고 최소 가격 변동액을 봤더니 요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13만 7천 불이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10분의 1로 해놓은 게 있는데 13,700불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리퀴디티를 봤더니 오케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유로 달러를 거래할 거면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M62라는 코드명 요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쭉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쪽은 이제 FX 쪽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에쿼리 쪽은 ES가 있거든요. E-mini S&P 500이 있는데, 원래 S&P 500 퓨처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최근에 E-mini라는 게 나와가지고 요즘 E-mini가 뭐 원래 있었던 S&P보다 더 많이 거래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많이 거래되는지는. 어쨌든 E-mini는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mini S&P를 보면은 거래소 CM이 US 달러고 호가 단위가 0.25고 최소 가격 변동이 12.5거든요. 요거를 승수로 12.5를 0.25로 나누면 50이고, 이게 대개 지금 S&P가 4,750이니까 이게 원금이 23만 7천 불쯤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거 하기는 좀 개인이 하기 부담스러운데, 마이크로가 붙은 게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대개 마이크로가 앞에 붙어 있으면 10분의 1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니 S&P 500에 앞에 마이크로 자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걸 보면은 딱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23,750불. 그러니까 호가 단위는 같은데 최소 가격 변동액이 지금 12.5에서 1.25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계약당 한 23,750불? 뭐 어떻게 보면 좀 할만하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한 계약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봤더니 나스닥도 똑같이 이민희 나스닥이 있는데 이거는 34만 불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이민희를 봤더니 요건 한 3만 4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걸로 하면 제일 전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FX하고 에코티 말씀드렸고요. 지금 본드 쪽은 있는데 본드 쪽은 좀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WTI 이 크루드 오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CL이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CL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루드 오일은 한 계약이 7만 3천 불이에요. 근데 크루드 오일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7만 3천 불 좀 큰데 이게 마이크로 WTI가 있는 요게 7,300불인데 이게 뭐 그런대로 리퀴디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WTI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는 똑같이 보면 골드도 마이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는 2만 불 정도.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옌을 한다 그러면 원금이 8만 5천 불 되는 이 JY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를 하신다면 유로 달러를 하신다면 한 13,700불쯤 하는 M62라는 이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P를 하면은 MES 이게 한 23,000불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하면 34,000불짜리 MNQ 이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을 하려면 MCL 그러면 한 계약당 한 7,300불 정도 하고 금을 하실 분들은 한 계약당 한 2만 불 정도 되는 이거를 하는 게 일단은 제일 리퀴디티 면에서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관련돼서는 제가 또 틈이 나는 대로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포지션들 저번 주에 제가 거래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이것저것 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은 저번 주에 아무것도 안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4개 샀다가 330, 320에 한번 샀다가 운 좋게 350, 360에 팔고 나와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요. 아직 주식 쪽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버는 거 그냥 지키고 있고요. FX는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저번에 첫 번째 주에 제가 1월 2일날하고 8일날 그냥 원달러 조금 샀다가 1302원 20전에 샀다가 1316원 90전에 한번 팔아가지고요. 조금 남았고요. 8계약 사가지고 한번 사고 팔았고 그 다음에 1월 12일날 샀다가 불과 한 50전 정도 이익 남았는데 바로 팔았습니다. 샀고 났는데 자꾸 빠질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고요. 그리고 제가 원옌 포지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옌으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원달러에서 하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옌 바이 원셀 포지션이 한 8만 5천 불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해서 제가 물을 한 번 타가지고 불을 탔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올랐지만 906원 정도에 있길래 제가 한 번 더 해서 그 포지션이 하나 더 늘었고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제가 달러 옌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원달러를 9개 사고 그래서 지금은 8만 5천 불에 2개 그러니까 한 17만 불 정도 해당되는 옌, 원, 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제가 원달러 오를 것 같아서 1311원에 10계약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는 저는 기본적으로 원달러 포지션이 지금 10개 롱이고요. 그러니까 달러 롱 원숏이 10만 불 있고요. 그 다음에 옌 롱 원숏이 17만 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원화가 쉽게 강세가 되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P&L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원달러는 한 370만 원 정도 지금 벌고 있고 달러 옌에서 13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이 중에서 옌원 포지션만 달랑 띄어갖고 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포지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드 쪽은 사실 올라갈 거는 같은데 이 채권 가격은 이자율이 내려갈 거는 같은데 한다면 사고 싶은데 레벨이 좀 위에 있고 제가 또 아래에서 좀 판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좀 내릴 것 같고 채권은 좀 사는 쪽으로 가야지 채권을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파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채권 쪽은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것도 그렇고 미국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좀 연습도 해볼 겸 그리고 잘 돌아가나 보려고 1월 9일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날 제가 그 WTI 그 원유 한번 팔아봤습니다. 원유를 72.92에 팔았는데 지금 72.70이어가지고 뭐 P&L은 거의 없고 한 5만 원 정도 벌은 포지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루드 오일 MCL이요. MCL이 한 계약이 7,3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약 해봐야 한 14,000불,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어치 정도 산 거, 그 정도 포지션이고요. 그러니까 1%가 변하면 2천만 원 샀으니까 20만 원 변하는 거니까 뭐 포지션은 크지 않은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WTI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가는 선물이 현물보다 더 높습니다. 이론가가. 그게 왜 그러냐면 유가는 보관 비용도 있고 또 사면은 돈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사는 게 선물 가격이 현물가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물을 셀했다가 사실 유가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 차익만큼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사실 사는 게 항상 부담이 된다. 파는 게 좀 편하다. 그렇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WTI 한번 팔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월 9일하고 1월 12일 날 나스닥을 한 개씩 샀습니다. 나스닥 아까 MNQ는 한 34,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사서 제가 한 뭐 7만 불, 8만 불 다시 한번 보면은요. MNQ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요. MNQ가 한 계약이 한 34,000불 정도 되는 거니까 한 7만 불 어치 산 거네요. 7만 불 어치 산 거니까 1% 변하면 7만 불, 7,000불, 한 700불 정도 변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리하게 변해가지고 한 140만 원 정도 벌고, 그래서 아직도 금년은 지금 토탈 P&L은 한 6,7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사실 2023년에 이만큼은 제가 마크투마켓으로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으로 하면은 사실 뭐 벌은 게 거의 없이 거의 본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디어는 미국 주식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나쁘지 않으니까 한국 주식도 좀 따라갈 것 같은데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지금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저번 주에 그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 또 제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사고 코스피 팔고 그런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계약 정도 코스피가 하나가 8,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계약이. 그러니까 아까 본 대로 나스닥이 하나가 34,000불이니까 코스피 하나에 나스닥 2개 정도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회를 봐서 코스피 2개 팔고 나스닥을 4개 사고 그런 거래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이 미국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우리 국내 장이 미국 장 없이 2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도 조금 뭐 바닥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좀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사실 이틀 동안 약간 좀 올라주지 않을까. 야간 선물은 거의 보합이나 약간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이틀 동안 거래를 하니까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지금 한 340 근처에 있는 게 한 343 정도라도 가면은 그때 팔고 나스닥 퓨처스는 아무래도 열리지 않으니까 별로 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43 정도만 되면은 지금 생각을 하면 만일에 이게 343엔만 제가 팔 수가 있다고 치면은 나스닥은 하나도 안 편하고요. 그럼 나스닥 퓨처스하고 지금 5.2%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5.2% 이미 벌어졌지만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 그쪽에 한 포지션을 그 정도 한 20만 불 좀 안 되게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사이를 가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X 쪽은 그냥 옌원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저는 얘는 조금 여기서 돌아서서 강세로 갈 거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 뭐 최소한 얘는 좀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원화는 강세가 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좀 강해질 거는 같은데 좀 레벨 때문에 혹시라도 빠지면 바이온 딥스 뭐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계산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뭐 보통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한 1억 한 뭐 6천 7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진을 잘 쌓아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마진을 보면은 제가 달러 KRX에서 달러원 28개 갖고 있고요. 이게 원금으로 보면 한 3억 7천 정도 되는데, 요거 관련된 증거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5.1% 증거금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쪽은 옌 2개,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 2억 2,4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MCL, 요 크루드 오일한 거, 요거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 2개 갖고 있는 게 8,700만 불 돼서 700만 원이 다 원합니다. 그래서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증거금으로 1,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 구자 보니까. 그러니까 4.6%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 두 개를 합치면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는 7억 원 정도 갖고 있고, 그런데 마진은 3,400만 원 정도 넣었으니까 한 5% 마진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1억 6천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한 현금으로 1억 3천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7억이니까 내가 7억을 한쪽으로 많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옌원이라든가 크로스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이 7억 원이 전부 다 리스크라기보다는 서로 좀 상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2개 팔고 나스닥 4개 사면은 요게 원금으로 하면은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9% 증거금 쌓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9%면 1,5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6% 쌓는다고 보면은 1,0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금 증거금을 더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 CMA에다가 제가 한 9천만 원 정도 넣어놓고 있는데, CMA는 이자를 주지만 얘네들은 이자를 안 주거든요. 그게 CMA에 있었는데 한 여기 중에서 이건 아직 여유가 있고 여기 여유가 없으니까 2천만 원 정도 올려놓고 이 두 가지 정도 거래하고, 그리고 원달러가 움직이면 원달러를 데일리로 좀 쫓아다니면서 사고 팔고 좀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뭐 오늘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주식은 좀 오를 것 같은데 미국 쪽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달러가 굉장히 뭐 좀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얘는 좀 강세가 될 것 같고, 저희 원화 쪽은 원화가 강세가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간 많이 지났지만 제가 나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스닥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블룸버그 그 뉴스 중에 금년에 나올 뭐 새로운 뭐 테크 뭐 프로덕트가 8개가 있대요. 그거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테크 프로덕트 잘 모르는데요. 이 그림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금년에 이게 뭐냐면 금년에 8개 테크 프로덕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2024년을 디파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그 8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첫 번째는 애플의 비전 프로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비전 프로. 이 비전 프로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넥스트 GPT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다음 버전은 무엇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 여러분들 아시죠? 닌텐도 스위치 게임 요거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거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와이어리스 차징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차징 할 때 이제 와이어리스로 한다 그러고, 이런 게 뭐 요번에 뭐 치2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나온다니까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엑스박스에서도 그 디스크 없이 하는 게임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게임이 두 개예요. 여기 벌써 하나 있고 아까 닌텐도 하나 있었잖아요. 이게 두 개고요.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휴메인에서 만든 AI 핀이라고, 이거 엄청 신기하던데 하여간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에서 이제 핸드폰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큰 건 아니겠지만 이제 화웨이에서 이걸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봐서 과연 애플과의 격차가 많이 줄 것인지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8가지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애플 비전 프로, 넥스트 GPT, 닌텐도 스위치, 사이버 트럭, 그다음에 치투,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휴메인의 AI 핀, 그리고 화웨이의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